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고 김문기 씨 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지 2년 만에 결심 공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재판이었었죠. 오전에 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다 사필 규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법정에 들어서면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을 하고 사건도 조작을 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을 한다. 다 사필 규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사필 규정, 무슨 일이든지 옳은 이치로 돌아간다, 그 뜻이 사필 규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재명이 오랜만에 바른 소리를 하는구나 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런 뜻도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로 그런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이재명이 한 얘기를 한번 다시 들어보죠. 세상 이래로 하는 것이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저도 오늘 재판에서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사들도 하실 주장들을 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가 있다. 이 모든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야 원론적인 얘기고 옳은 얘기죠. 그런데 이재명 말에 과연 진실을 찾을 수가 있는지 저는 그것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면서 이재명은 기자들에게 자신의 심경을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설 때에. 이재명은 검찰 수사받을 때에는 아주 조목조목 장황하게 자신의 입장을 주장해 왔지만, 검찰을 비난하면서 주장을 해왔지만은 법정에 들어갈 때에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면서 일체의 답변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장황하게 자기의 심정을 밝혔습니다. 왜? 최종 결심 공판이기 때문에 작심을 한 듯 자기의 입장을 밝혔던 것이죠. 사필 규정, 제 귀가 자꾸 반복돼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충분히 재판에 대해서 이해하고 판단하실 것이다. 아니,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에 왜 국민들의 이름을 들먹거리는지 그것도 조금은 거슬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과 민주당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이미 포기하지 않았을까? 징역형이 나올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솔직히 관심이 없고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기겠다, 그것으로 화두를 돌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이재명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사필 규정이라는 그 말이 참으로 옳은 얘기였다, 이렇게 긍정을 하면서도 그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그것도 말의 장난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두절미하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 했는데 정말 몰랐을까요? 부하 직원 수백 명을 내가 일일이 어떻게 이름을 다 알면서 기억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재명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기억을 하는 데는 한계치가 있게 마련이지요. 그러나 10여 일 동안 많은 인원도 아니고 10여 명의 동승자들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같이 가면서
그 직원을 전혀 몰랐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모르는 직원을 출장에 동행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업무와 관련된 사람만을 뽑아서 출장을 함께 갔는데 골프와 호화 요트를 동승하면서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골프 3사람이 쳤습니다. 호화 요트 3사람이 타고서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김문기였다라고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상식선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그야말로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사필 규정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재판 일정은 오전에 지난 6일 마무리하지 못했던 피고인 신문에 대한 것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재명 측의 반대 신문 그리고 검찰의 구형 이재명의 최후 변론으로 오후 마무리가 지으면서 결심 공판을 다음 달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재판의 치열한 공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 씨를 몰랐다. 그리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어쩔 수 없이 해 주었다. 그 혐의에 대한 공방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사와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 이재명은 나름대로 모르쇠 작전으로 나갔고 과연 그것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까지 사실 여부를 인정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이재명은 재판부에 들어갈 때에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재판부가 아니라 보통 때 같으면은 재판부 판결을 존중하면서 그 판단에 따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판단에 따르겠다. 재판 과정을 충분히 보시면은 이해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봅니다. 왜 이재명이 재판부보다는 국민 여러분의 의지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을까? 아무튼 다음 달이면은 선고가 빠르면은 이루어지겠죠. 비록 1심이지만 이재명에게는 정치 생명이 걸려있는 중대한 그러한 판결이 됩니다. 지금 사건이 나고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지만은 이재명이 본격적으로 재판 1심 판결을 받는 것은 이 건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좌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도 긴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알려졌지만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비선고권이 제한됩니다. 5년 동안. 그렇다면은 이재명이 바라는 대선에 나설 수 없는 입장이 되고 만약에 이것이 확정이 된다면은 국고보조금 434억 원인가요? 대선 때 사용했던 그 돈을 모두 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으로 볼 때는 이재명으로 볼 때는 절체절명의 긴박한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양형위원회의 기준표에 따르면은 이러한 양형에 관해서는 이재명에게 징역 8월에서 2년 정도 그리고 벌금을 때린다면은 50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니 대단히 심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1심 판결 여하에 따라서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분명히 좌우된다. 이런 말씀은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